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진다는 이 시대. 그녀의 소원은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내가 평생 똑같은 일해야 집 한 채 못 사요. 대출 이빨 받아가지고 진짜 투자를 해야지. 뭐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안 되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부동산 TV 유튜버를 계속 이게 시청을 하시다가 이런 미만의 이제 그 뭐 재개발, 주택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5, 6년 후에 5, 6억의 시세 차익을 우리가 낸다는데 이걸 왜 투자를 왜 안 하겠어요? 제가 평생 벌어도 집을 못 사는데 우리 애들이 셋인데 애들한테도 집을 한 채씩 사줘야 되고. 4개월 전 오 박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는 미숙 씨.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벌여야지 보여주겠다는 거야. 돈을 안 내면 안 보여줘요. 아 그래서 이거 가계약금인데 이랬더니 뭐 나중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이거 돌려주는 금액이다.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오 박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소개한 매물은 빨간 벽돌 빌라였습니다. 건물을 보라고 빨간 벽돌이 몇 년이 됐고 얼마가 됐는데 다세대들이 다 빨간 벽돌인데 그러니까 오래됐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그 빌라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고 인근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재개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1,000만 원을 먼저 선불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수수료? 자기 이제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그녀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5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동네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막 이분이 화를 내시더니 돈은 가계약금 어떻게 하시냐고 돌려줄 거라고 막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벽돌 빌라를 소개한 뒤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면 연락이 두절돼 버린다는 오 박사. 패턴이 비슷한가 봐요. 5년 전 선영 씨는 부동산 강연을 통해 오 박사를 알게 됐습니다. 또 강연도 전체적으로 다 나가니까 전국에 또 보고도 올라오고 이게 뭐 어디가 유망하다 이런 걸 이제 곳을 찍어주죠. 각종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족집게처럼 좋은 물건을 콕콕 집어준다는 소문에 그의 강연은 늘 만석이었다는데요. 선영 씨는 빌라 2채를 소개받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빨간 벽돌 빌라는 없었습니다. 물건들이 없는데 나를 오라고 했냐고. 물건도 기다렸던 물건도 없는데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내일 주겠다고. 그래도 입도 안 보내고 내일 주겠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한 일주일만인가 한 300만 원을 보냈어요. 아 보내긴 했네요. 또. 300만 원.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700만 원 못 받은 거죠. 피해자는 지방에서도 속출했습니다. 어우, 되게 많네요. 한두 명이 아닌데요? 어머님이 유튜브를 보시고 부동산을 갑자기 보러 가신대요. 목동 진짜 재건축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괜찮아요. 잘 봐도. 500만 원을 송금한 뒤 KTX를 타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갔다는 시어머니. 서울에 올라가 보셨는데 자동차 사기 수법처럼 허위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뭐 다른 물건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집을 보러 갔더니 그 집은 뭐 그 당시 주인이 마음이 나빠서 안 판다 했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집을 보라고 해서 급기야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진짜 해결되세요? 아니요. 사장님 안 그러면 저 사장 믿는 곳으로 진짜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세요. 사장님이 처음부터 없는 물건을 가지고 이거 전형적인 자동차 사기 수법하고 똑같잖아요. 허위 물건 가지고 일단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거 계약 안 하면은 뭐 사장님이 극한다고 뭐 어머니한테 교통비를 주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코로나19로 전문 상담이 어려운 요즘 이들은 어떻게 빨간 벽돌 빌라를 소개받았을까요? 자, 성남 구시가지, 목동 구시가지 구역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위치를 먼저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가 콕 집어 소개했던 성남의 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곳은요 오래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아파트보다는 빨간 벽돌이 그렇죠. 많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사람들이 여기 이제 투자하러 많이 오시네요. 여기 집이 없어서 못 산다 그랬어요. 올 여름까지만 해도 거의 집이 없어서요. 여기 나오는데 뭐 저런 사람들은 그래 여기 나오고. 이곳에선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작아 전세를 끼고 빌라를 매입하는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부동산들을 방문해 이곳의 재개발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방송국에서 근데 이게 1억 투자하면 진짜 10억 수익이 돼요. 실제로 이제 가계약금을 잘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무슨 가격 상승도 어디서 있어요? 가격 중에서가 아니에요. 실제 피해자들이 소개받았다는 이야. 빨간 벽돌 빌라를 문의해봤습니다. 시장이잖아. 우리가 여기라고. 시장 거쳐서 쭉 가고 치사는 사네요. 근데 여기가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 추공 아파트가 돼요. 현재까지 이 빌라 단지는 재개발 계획이 없으며 인근의 아파트만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야. 빈다는 곳곳에 직접 올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이런데 그런 얘기 없이 팔고 있는데 와서 직접 여기 재개발 된다면서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사업해놓으면 더 우왕좌왕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재개발 기대 심리에 투기꾼들까지 몰려들어 집값만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노후된 건물은 얼마나 많은 걸까요? 색이 진할수록 노후도가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저곳이 빨간 벽돌 빌라가 있는 곳이겠네요. 3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던 빨간 벽돌 빌라. 지금은 매물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재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동에서 지금 추진 계획은 없어요. 재개발 관련된 건 없고 해달라고는 주민분들은 계속 해달라고는 요구는 하시는데 네. 저는 시에서 계획은 없고 현재 없어요. 우리는 25년차 부동산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거의 저런 빌라급으로 해야 돼요. 저런 빌 정도. 저런 거나 아니면은 1970년대 빨간 벽돌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생겨난 빨간 집들. 그래요. 예전에 저런 집들이 많았죠. 많았죠. 네. 저런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빌라를 오 박사가 추천하는 거네요. 옛날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공법이에요. 저게요. 적벽돌에 저렇게 베란다 해가지고 20년이 넘는 빨간 벽돌 빌라는 배수관 노후와 누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안 기능이 떨어져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은 재개발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한 20세대 정도 되거든요. 20세대를 갖다가 각각 다 동의받고 이익금 나누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재개발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그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1억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오 박사의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현재 목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추진되며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 박사에게 빌라를 샀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소원비라가 낡은 빌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8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율 교정 넣기식으로 할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계약은 그때는 했군요. 2억 1천이었으면 지금은 한 2억 5천 정도 됐죠. 근데 그거는 거기가 아니라도 다른 빌라들이 마찬가지로 다 올라. 상황이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이 느낌이 빌라를 샀을 때에는 오 박사의 이야기와 다르게 재개발의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 얘기가 전혀 없었었어요. 아유. 이분이 얘기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인천 지역, 인천 지역 목동 지역, 뭐 다 있네요. 그냥 목동 다 집어준 거예요. 어떤 게 된 거예요? 공공주택 복합사. 만약 여기가 공주복 사업을 진행을 하는 지역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네. 다 현금 청산자세요. 왜냐면 6월 29일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반드시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고지를 해라. 인터넷엔 가계약금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왜 오 박사를 믿었던 걸까요?
빨간 벽돌 빌라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오 박사. 소액 투자라는 말에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야, 참. 그중 박남국 씨는 좋은 매물을 소개해준다는 오 박사의 말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전화했지. 물고 있으니까 딴 사람 안 주고 줄 테니까 500만 원 입금해달래. 저 인천시. 이른이 넘은 나이에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와 어렵게 만났다는 오 박사. 그런데 1억 4,500짜리인데 전세가 1억 2천이래. 근데 2,500만 원은 투자금 낸대. 그 손가락 같여. 또 말고 붙여줘. 빌라를. 좋은 걸 해주나 보다. 근데 이거 뻥이야.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겨우 4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시장한테 전화 통화를 눌렀지. 수없이 시장 계속 통화를 누르면 제가 전화를 못 쓸 거 아니야. 네네. 통화되니까 다른 영업을 못 할 거 아니야. 아주 50만 원을 못 받았네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아하. 돈 50만 원이 그냥 애써 먹었다 생각하고 말아. 피해자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선 오 박사의 사기 수법과 돈 받아내는 방법들이 공유됐습니다. 이거 꼭 하세요. 경험입니다. 30년이 넘은 빌라고 아주 낙후돼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가계약금을 일부 입금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홀딩해놓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얼마 입금해야 돼요? 가계약금 500원 입금하셔야 돼요. 저희는 소액 투자하고 싶거든요. 밤에 기회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방송 보셨죠? 그동안에. 모두 8초 들어가요. 밤에 기회 없어요. 밤에 기회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이라는 말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 금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가계약금 그거 나왔다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에 더 생각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수수료가 1,000만 원인데 두 번째는 500만 원이니까 네. 그래서 500만 원도 보냈죠. 대출까지 받아 총 1,500만 원을 입금했다는 미진 씨. 빚을 갚는 게 힘겨워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유, 진짜. 네,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또 나중에 한번 500을 더 보내주시더라고요. 500씩. 네, 그래서 이제 500원 안 보내길래 내용 증명을 보냈지. 못 돌려받고 계세요? 네, 전화를 해도 다 차단돼 있고 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연락 오는 것도 없고.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1인 시위도 벌이고 차용증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돈 받아내기가 진짜 힘들죠. 오 박사와 연락이 닿기 위해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십 번이 넘게 통화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 박사와 빌라를 거래했다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걸 보고 많이 좀 수상해. 얼마나 왔어요? 거의 하나에 100건 이상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건? 유명하셨나 보다. 아이고, 참 진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소개료만 받아 챙겼다는 오 박사. 그의 실력도 순전히 거품이라는 겁니다. 과거엔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가이자 대학의 교수였다는 오 박사. TV에 나오면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왜 이렇죠? 그는 한때 부동산 세미나에서 찍어주면 오른다는 족집게 박사로 통했는데요. 회사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 2년 전에 없어졌어요? 네, 그거랑 관련돼서. 다른 분들도 찾아오셨네. 그러네요. 우리는 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장님도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예 안 계세요? 어디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만나 뵐 수가 없을까요 지금? 아예? 그런데 며칠 뒤 제작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돌려줘야 그럼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거나 뭔가를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러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포 뭐 주소 쪽에. 오 박사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구치소네요. 그는 왜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걸까요? 왜 또 마이너스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줬어요. 근데 이제 돌려달라. 나 돌려주겠다. 내가 뭐 이거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 미안하다. 돌려주겠다 했는데 이제 뭐 돈이 안 되고 하니까 못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잠을 못 자요. 뭐 전화가 문자가 뭐 엄청나게 오니까 사실 돈 달라고 그러면 아침 8시부터 막 욕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6시, 7시부터 계속 전화가 오니까 뭐 사실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차라리 구치소에 있는 게 편하다는 오 박사. 얼마 전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책을 써서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거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내용들은 있나요?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어쨌든 내가 일을 해서 그분들은 뭐 손해를 안 갖게끔 이렇게 뭐 하겠다.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있다. 오 박사는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인천의 한 지역을 마지막 기회라 강조했습니다. 이곳의 빨간 벽돌 빌라 역시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낡은 빌라 안으로 들어가면 매물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가득합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10년? 10년 정도? 10년 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 이게 나중에 폭탄이 될지 진짜 좋은 황금이 될지는 나중에 그거는 구체조사한테 그렇죠. 점집에 가야 돼요. 3천만 원으로 무려 10억을 벌 수 있다는 일명 빨간 벽돌 빌라. 오 박사의 이 달콤한 말을 아직도 믿으시나요? 가면을 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팻말을 들고 수사 촉구를 외치는 하회탈 시위대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하회탈을 쓰고 붉은색 점프슈트를 입은 7인의 사람들. 이들은 왜 주목받고 싶은 걸까? 멀리서도 눈에 확 띄고요. 강렬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이거 우리 복장만 봐도 좀 쫄지 않을까. 나천재 회장과 상대하기 위해 영화 속 강도단의 모습을 재현했다는 투자자들.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 물건 투자해서 연 40% 수익 내기 힘들거든요. 일단은 고수익이라는 그 단어에 끌려가지고 이제 가서 강의를 듣게 된 거죠. 정말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기라는 느낌이 전혀 안 와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그 가지수가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유치권 안 물어줘도 되거든. 근데 90%는 다 물어주면서 사잖아요. 왜? 그한테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은 물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유치권이 걸린 건물일수록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죠, 통상. 이때 유치권 문제만 해결하면 건물 가격은 회복됩니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다시 제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이 올랐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안 올라서 돈 버는 거예요. 자신이 못 깬 유치권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나 씨. 게다가 이게 안전성도 있지, 수익성도 있지, 그다음에 뭐 황금성인가? 그것도 세 가지 조건이 다 100% 만족이 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투자자 이름으로 가지고 해준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못 따졌죠. 명의를 우리한테 해준다는 거 소유권을.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가. 그 채무자가 죽어도 등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매를 해서 받든 수익권 이전에서 받든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는 거죠. 강의를 들을수록 나 회장에게 빠져들었고
가등기를 해준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1년이면 45%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에 투자 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안 나오길래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그 이상으로 등록등본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근저당이 거의 400억이 잡혀있는 거 보고는 깜짝 놀라서 200명이 투자했다는 이 건물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합계만 400억 원 상당입니다. 와, 상당하죠. 다른 일을 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 근저당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냥 손이 가등기가 됐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가등기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가등기라. 돈을 너무 많이 땡겨갔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수익금도 못 돌려주고 또 공사 진행할 돈도 없고. 당시 회사는 연평균 수익률 45% 이상, 투자 손실률은 0%라고 자신했습니다. 홍보지에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큰 글씨로 강조해놨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해. 너무 높아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허들은 너무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편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편견 깨는 게 오늘 저입니다. 회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1년에 45% 세전 45% 수익률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등기를 통해서 담보를 해드려서 재산권을 갖고 있는 담보가 있는 투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100억짜리 물건을 30억에 낙찰 받았어요. 유치권을 빼는 순간 원래 가격은 100억으로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60억 대출 받아서 45억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직 매각 안 했는데 대출만 받아도 드릴 수 있잖아요. 원금은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금도 날성. 부동산으로 내 가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실상 원금이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 내가 담보를 갖고 있으니까. 과거엔 수익이 실현됐었습니다. 초창기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나 회장.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회사의 투자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큰 빌딩 상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나 회장은 이 건물이 무려 75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50억. 정말 그 정도 될까요?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요? 미쳤어요. 무슨 750억이야. 전화 안 된다고. 얼마 정도? 400억 드리는다 나한테. 75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린 뭐 공사 대금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빠지고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이 나나요?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은 지자체 문의 결과 불법 건축물로 벌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나 회장은 이 건물의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돈을 안 받은 상태가 아직 해결 중이죠. 과정이죠. 일단 계약금은 받고 저희가 현장을 내줬으니까요. 계약금이 얼마예요? 계약금 3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경매 전화가 이제 만약에 잔금 못 받으면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법으로 해야 되겠죠. 현재 이 건물은 대부업체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건물을 되팔아서 수익을 남기기로 했는데 경매에 넘기게 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못 받죠. 이 사실을 안 일부 투자자들은 믿었던 나천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기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장기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왜 줘야 되냐고 우리가. 나가세요. 아니 근데 경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나가세요. 자, 세 번째 나가세요. 자, 세 번 했어요. 1호동체를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와서 현행정부를 체포해주세요. 야 나가. 두 마리 줬어 나가. 이야. 가족들에게 죄인이 된 것만 같다는 김은숙 씨. 투자금이 지금 얼마예요? 7천. 7천? 진짜 16시간 알바하면서 돈을 번 거거든요. 16시간 동안 일하며 담보대출까지 받아 회장이 추천한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남편 간이식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올면서 사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급박하다고요. 내가 얘기했더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린다고. 이제 남편은 함께가 아닙니다. 간이식 기증자도 찾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그냥 죽는다는 사람 나올 것 같아. 무서워요. 저는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애들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애들 아빠 다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제일 내 느낌. 지금 당장 속수 살아! 속수 살아! 하회탈 시위대는 약 1,600억 원의 투자금이 불안하다며 더 큰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3명의 투자자들은 나천재 회장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에 동참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집과 전 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 설명회 했던 내용하고 약속이 이행이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가정 파탄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요. 또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온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기꾼한테 이 경매 고수익 미끼로 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되죠. 재발이 하면 안 되죠. 과연 이 투자 회사는 어떤 곳일까? 나 회장을 중심으로 회사의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매니저들은 투자자들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나 회장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지상권은 그게 기본이에요. 논리적 사고가 생활화돼야 돼요. 제가 해야 변호사보다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거든요.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듣다 보면 알아요. 회장이 가르친 건 수십 개가 나와도요. 전부 제 돈을 떼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나 씨가 직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을 신뢰한다는 나 씨. IQ 150 이상의 비서들도 고용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실체가요. 저의 천재성에 기반한 거예요. 이 사업이 전부 다. 일반 변호사들이 절대 못 따라해요. 지금까지 명도 성분은 100% 맞아요. 서적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와서 배우려고 지금 저한테 이제 변호사들이 제가 볼 때 너무 글쓰기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일단 문법까지 요즘 노스쿨 출신 문법까지 다 고쳐줘야 되니까. 나 씨는 제작진에게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직접 안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뭔가를 보여줍니다. 90%를 차지하는 구조예요. 이거 투자금 탈출 위해서. 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서류 업무량입니다. 제가 처리해야 되는 하루의 업무 분량이 일반적인 변호사 수준의 5배 이상은 된 상태고. 자신이 믿는 건 오로지 증거와 서류뿐이라는 나 회장.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경영에 차질이 생긴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사태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IMF나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사태가 와도 단단히라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정도의 확신은 그 정도는 내 확신인데 20-30% 떨어지겠지. 그걸 사기라고 하면 정말 할 말 없는 거죠. 그 정도는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봤고요.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나 회장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렸답니다. 우리가 양심에서 우리가 고지를 충분하게 했어요. 그리고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투자하면 한 거 왜 내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증거들이 다 투자하지 말라고 한 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나랑 20시간 이상 공부하기 전에 투자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매도 청구권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투자받았다가 나중에 터지면 돈 내놓으러 한단 말이에요. 가면의 투자자들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나 씨. 문제가 된 부분은 일부 매니저가 과장되게 홍보를 위해서 생긴 일이고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개만 시켜준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가보세요라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투자 원금 보장 돼요. 이 투자 진짜 안전해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저를 고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홍보했던 40여 개의 건물을 살펴보았고 춘천에 위치한 대형 스포츠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스포츠 센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년치 회원권을 끊고 건강관리를 해오던 이용객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황당해서 우리가 이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이용할 수 있었다거나.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모이기를 하고 나와요. 피해 회원.
나 회장은 한 방송에서 스포츠센터의 대표로 소개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며 돌연 휴관에 들어간 스포츠센터. 현재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투자 자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전기요금도 못 낸 거예요? 스포츠센터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전등의 의지에 컴컴한 계단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센터. 그렇다면 스포츠센터가 하루아침에 공매에 넘어간 이유는 뭘까? 95억 계약서 도장을 찍는데 저희는 이제 75억이 은행 빚이었고 채무 승계를 했으니까 등기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씨는 스포츠센터에 투자하라며 14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75억의 채무를 갚지 못해 스포츠센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받고 빚을 안 갚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투자를 100몇십억을 받았으면 이거 90억 끄는 거 일도 아닐 텐데 나는 공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닌 죽었구나 이거 니 사기쳤구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업체 측은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받아야 되는 데는 얼마 정도 있어요, 돈? 지금 100억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제대로 이자가 납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처음엔 이자를 잘 줬죠. 그러고는 또 빌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또 빌려주고 그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안 주더라고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경매에 넘기셨어요? 우리는 안 넣었는데 아직. 우리 넣을 건데. 아, 이제 곧 넣을 예정이신 거예요? 예. 하회타 시위대는 나 회장에게 투자금들이 어디에 사용된 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회장뿐이랍니다.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사업 목적에 써가지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날 수 있죠. 근데 본질은 투자를 안 했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공중에서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마술이 일어난 거죠. 문제는 그 돈을 개인적 그 사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얘기고 그 돈이 투자자들한테는 손실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대부를 계속해서 많이 받았다면 뭔가 좀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날린다? 건물을 날린다? 최대한 융자 받고. 나 회장은 대출금은 회사 운영 등에 사용되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쇼가 아니라 저 지금 여기서 당근 매도 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 한 번도 없거든요. 돈 보면서 진짜 없어요. 진짜 정직하게 없다고요. 원금조차 못 찾게 될까봐 나 회장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투자자. 하지만 나 회장은 줄 돈이 없다며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게 협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용 대출을 받아서 했어요. 이렇게 7천을 수입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게다 보니까 이제 가정 불화에다가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채권 채무를 지거나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리금 보장을 안 해준다고요? 우리도 우리가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아니 어디가 있어요? 주기로 한 거. 아니 왜 소리를 질러요? 아니, 어디가 있냐고요? 아니 왜 소리를 질러요? 없는 걸 있다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없으면 어떡할까요?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왜 거짓말해? 우리는 투자자들이 작성했다는 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자까지 이제 45%짜리 이자 타는데 원금인가요? 약정했잖아요. 전문가들은 투자 약정서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우려합니다. 회사 측은 일단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하죠. 이 투자 약정서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빌려준 거에 있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달라고 정상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보면 공동 매입 투자잖아요. 공동 매입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즉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당사자인데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위 목적물을 재판매할 때까지 부동산의 시행, 관리, 분양 업무 등 일체의 업무는 갑이 담당하며 공유자의 관리, 처분 권한도 전부 갑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모든 걸 갑한테 주기로 돼 있잖아. 즉 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야. 회사의 문제가 알려지자 투자자들과 매니저들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나천재 회장님의 해결법이 궁금했습니다. 이 법률 구조가 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이 돈을 마음대로 써도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대학 구조가. 쉽게 말해서 내가 먹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 이거를 딱 하자라는 거를 세팅해 놨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찍지 말아주세요. 끝으로 나 회장은 투자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며 회사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제보. 저희가 좀 추가 제보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 회장이 내 실력 알죠? 그러면서 물건 200~300억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투자자들 다 날릴 수도 있다. 응? 우리 영업본부에 있는 문서와 PC를 갖다 다 가지고 수거해갔어요. 사채업체 다 넘기고 자기는 돈 갖고 튀겠다. 며칠 뒤 나 회장을 배제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매니저들도 나섰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어떤 경영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경영에 대한 어떤 방망경이 있었다고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140억의 비용은 반사가 30억, 35억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 갔냐? 그러면 막말로 말해서 대의원 횡령이잖아요. 빠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영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정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나 회장 대신에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직원들. 이때까지는 회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해결 대책을 만들고 이제는 대책위에서 모든 사항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물건별로 투자자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해서 탈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천재 회장님, 명석한 두뇌로 이번 사태도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